필사 모임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네. 오늘 지금 마지막 시간이죠, 프로그램. 그래서 아마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제가 들을 때 통합사례관리사나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끄덕거리고 들을 때 저를 많이 외면하시더라고요. 근데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저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저도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근데 제가 지난 4월달에 여기 왔을 때는 한 번씩 다 끼어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제가 좀 도와드렸는데 한 곳 빼고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오늘. 그래서 아마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Q&A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을 쓸 때에 질문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상담할 때 뭔가를 작성할 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까 죄송해요, 호기롭게 자격증 있다고 했는데 20년 전 이야기고요. 저는 현장에 투입이 안 된 자격증만 있는 사람이라. 어쨌든 사실 질문이라는 거 아까 제가 요소 4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호기심, 반성, 저항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상대에게 대입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상담할 때 필요한 질문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는 해결이 아니라 연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할 때 질문을 잘 던지고 싶다면 연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질문의 가장 큰 포인트는 왜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나에게 질문할 때도 그렇고 상대에게 질문할 때도 그렇고 그 왜는 따지는 왜일 수도 있지만 이해하려는 왜 로 들어가면은 그 풍성한 질문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사고 회로가 열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직업적이고 전문적으로 그걸 하고 계신 분들이겠지만 그 차이가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글을 쓸 때 질문은 언제나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직관적으로 말하면 삐딱하게 봐야 합니다. 100%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되 내가 여기서 따질 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더라도 아무리 이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이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라는 것에 한번 논리를 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거를 찾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근거가 부족하면 비판적인 사고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 과정이 좋은 질문이 된 거고요. 끝끝내 내가 그 질문을 완성해서 이 사람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면 또 그것도 유의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그 질문 4요소, 관심, 호기심, 저항심, 그리고 반성, 그것을 계속 대입해 보는 것으로 한번 귀결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자서전.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제 책을 한 권 사시고요. 네, 너도 작가가 될 수 있어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쩍한 진담이었고, 자서전이라는 것은 꼭 나이가 더 많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업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누구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내가 잘 극복했고 감정적으로 잘 회복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토스를 쌓았잖아요. 내 이력을 쌓고 내 인품과 내 신뢰성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또 회복하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도 나만의 글쓰기가 되거든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을 쓰면 그게 자서전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뿐이고 독보적인 거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는 가장 큰 사건이나 아니면 작은 사건도 괜찮아요. 작은 사건 중에 공통적인 어떤 사건들 같은 것을 한번 포착해 보시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거나 해소했거나 다시 감정을 회복했거나 했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액자식 구성으로 지금부터 그 과거의 사건으로 들어가도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 아니면 그때부터 해서 지금으로 와도 돼요.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내 자서전 속에 그 캐릭터가 너무나
그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빌런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밝히기가 조금 뭐하다고 하면 소설로 이렇게 전환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자서전을 쓰되 중요한 것은 자서전도 너무 나에게 취하면 안 돼요. 우리가 MBTI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나의 상을 체크하게 되잖아요. 남들이 보는 나의 객관적인 것을 알아야 자서전이 조금 더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좀 소장 가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객관화를 하는 것, 내 메타인지가 필요한 것, 그리고 어떤 사이트나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브런치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작가 심사에 통과하면 공개 글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가 심사 통과하는 법은 이제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가 심사에 통과하면 내가 글을 연재할 수 있는데 내 자서전을 한번 연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캐릭터가 되게 흥미롭고 내 이벤트가 흥미로운 컨텐츠가 된다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에세이를 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POD라고 해서 Publish on Demand라고 해서 주문형 출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 출판을 할 때는 내가 돈을 내서 재고가 쌓인 것을 다 처리해야 하거든요. 판매해야 하고. 그럼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고 비용이 들지 않게 주문형 출판은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주문을 할 때마다 한 번씩 인쇄가 되는 형태예요. 그게 이제 북크크라는 사이트도 있고 교보문고에서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교보문고 POD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런 사이트가 몇 군데 있어요. 좀 이제 신뢰할 만한 그런 사이트를 찾아서 내가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내 원고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소량으로 만들 수 있고 주문할 때마다 책값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재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POD 사이트를 한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일단은 내 사건이나 내 캐릭터를 정리하는 것부터 하면 자서전 쓰는 것은 스토리텔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금 일상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틈틈이 기록하는 것이 다 도움이 됩니다. 또 요즘은 영상으로도 기록할 수 있으니까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텍스트로 다시 하는 게 어렵다면 일단 영상을 찍어 놓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브이로그처럼 올린 다음에 나의 진짜 모습을 올린 다음에 미나이의 요약해달라고 하면 다 요약해줘. AI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조금 기록이나 글쓰기 할 때 자신에게 맞는 걸 고르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일기도 너무 좋아요. 일기 쓰는 것도. 근데 일기는 나만 보는 거죠. 기록이라는 게 독자가 읽는 글쓰기, 독자가 볼만한 글쓰기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공개 글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는 퀄리티가 더 올라갑니다. 네, 아무래도요. 그리고 자서전 같은 것을 쓴다고 했을 때도 누군가를 의식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의식하지 않고 최고 글을 고치고 다듬는 과정에서 의식하면 돼요. 일단 쓰고 나서. 일기도 좋지만 일기와 병행해서 블로그라든지 브런치라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글, 퇴고 과정에서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는 글을 기록하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피드백이 오고요. 그래야 글쓰기 실력이 성장해요. 일기는 나만 보는 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폐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기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글쓰기 실력 향상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목표를 정해서 내가 공개 글을 발행하고 그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피드백을 받아보는 형태로 계속 쓰는 것이 기록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내 글쓰기 실력을 향상할 때. 그러니까 플랫폼을 선정해서 한번 꾸준히 기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영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